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한 달여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 증제 혐의를 각각 적용했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했던 뇌물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는데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 수재나 배임 증제 양형 기준은 뇌물 수수나 뇌물 공여보다 가벼운데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1억이 든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린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심사가 열립니다. 한편 두 사람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은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이후 추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서 강 의원이 직접 후원금을 요구했고 구체적 방식도 강 의원 측에서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반환 조치했는데 먼저 요구했다면 왜 반환했겠느냐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뒤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까지 휘말리며 결국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그것들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과 결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며 한 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장관 낙마 약 5개월 만에 강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오갔다는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건데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통화에서 김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습니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후 한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1억 원을 건넨 김 전 시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표결에 붙여질 경우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이어 네 번째가 되는데 권 의원과 추 의원은 동의안이 가결됐고 신 의원은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네, 1억 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네,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시됐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구체적으로 김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에 이른바 공천헌금이다라고 불려지는 그 1억 원을 수수하고 공유한 혐의가 주되게 적시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제명을 좀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제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배임 수재죄가 또 추가로 적시가 되었고, 이 김경전 신 의원에 대해서는 이 배임 증죄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배임 수증죄죄는 일종의 사인 간의 뇌물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도 처벌하고요. 준 사람도 처벌을 하는데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준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간 이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이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가 아닌 당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 수증죄죄를 적용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어쨌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거는 이 사안들, 즉 이 혐의들 다 신병 확보하고 좀 해야겠다라고 본 겁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통상적인 뇌물 사건에서는요, 공여자보다 그 뇌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수한 자에 대한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구속에 대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적인 차이를 둔다면 받은 사람을 먼저 구속하고 진술에 협조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공여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전 시의원이 공여자이기는 하나 김경전 시의원이 사용하던 PC에서 이 다수의 민주당 의원 등에게 지금 여러 가지의 불법한 정치자금을 건넨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한 많은 증거들이 발견된 상황이고요. 즉 수사해야 되는 다수의 지금 별건 여죄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김경전 시의원이 이 강선우 의원과의 조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SNS를 탈퇴하는 등 일종의 증거인멸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사건만큼은 수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쪼개기 후원 의혹을 두고도 김경 전 시의원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네, 쪼개기 후원 관련해서는 지금 김경전 시의원의 진술과 지금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김 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네고 이후에 강선우 의원이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서 내가 1억 3천여만 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쪼개기식으로 후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김경전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지금 현재 SNS에 반박글을 올린 상황인데요. 후원금을 요구했다면 내가 반환하고 또 반환하고 왜 이런 일을 했겠느냐라면서 그런 사실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022년 10월경에 후원 계좌로 이 수일 동안 500만 원씩 고액 후원금이 몰려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후원하게 됐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 즉각 반환 조치했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혐의를 강선우 의원이 현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사실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받는 것이 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지금 김경전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주장에 예, 따르면 이 쪼개기 후원의 방식에
대해서 강선 의원이 이렇게 해야 티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김경전 시의원이 경찰에 진술한 바를 좀 저희가 살펴본다면 실제로 1억 원을 강선 의원으로부터 돌려받는 자리에서 김경전 시의원이 난 돌려받을 생각 없었다라고 거절을 하니까 강 의원이 그러면 후원 방식으로 다시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냈는데 이후에 강 의원이 독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독촉을 받고 후원금을 더 보내라는 거구나라고 김경전 시의원은 생각을 해서 11월까지 2달 동안 이 지인들 명의로 8천만 원을 쪼개기식으로 더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강선 의원이 드문드문 들어온 건 괜찮은데 같은 시일에 붙어서 고액이 들어오는 거는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일단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부 후원 계좌로 보냈던 금액 중에 내가 다시 반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선 의원이 이제 알겠냐, 잘 쪼개서 보내면 티가 안 난다 라면서 쪼개기 후원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했다는 것이 김경전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진술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추론해보자면 강선 의원은 재선 의원이거든요. 따라서 국회의원을 다수해본 사람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금액을 받아야만 사실상 선관위의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고안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환했다 한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반환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일시 반환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현재 오늘 오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인데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강선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답변하지 않는 태도 등을 봤을 때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고요. 포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가 지금 현재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고 가결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과연 이 절차가 얼마나 매끄럽게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통상적으로 현재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문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강 의원,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 강 의원을 직접 불러서 법관이 과연 이것이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즉각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경찰의 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짚어보자면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은금 경찰 조사 당시에 나는 계좌이체도 잘 하지 못할 만큼 순진하다. 순진하게 나는 정치 브로커에게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단어들, 이런 입장들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뭐 일부분 전략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전 시의원 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을 저는 다수 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신에 대한 사건이 언론에 공표되자마자 즉각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안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텔레그램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보건 자체가 조금 어렵게 조치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이 갈 만한 전략을 저는 사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사 과정 중에 처음에는 아예 강선우 의원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게 난 준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강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있지만 이것을 보고받은 뒤 즉각 돌려줬다라는 등으로 본인이 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하자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진술을 협조하는 모양새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서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경전 시의원은 자신의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형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금 양형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한 자의 형량 자체가 공여한 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공여자 입장에서는 진술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형량을 집행유예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인 전략인데요. 그러한 전략 하에 나는 계좌이체도 할 줄 모른다. 너무 순진해서 정치 브로커에게 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의 자체를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강선우 의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이 역시도 내가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강 의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라는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 이제 또 다른 정치권 로비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순차 이제 조사 소환 통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소위 황금 PC 속에 120여 개가 넘는 녹취록이 발견이 됐고요. 그 녹취 과정에서 언급된 민주당 의원만 최소 7명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 전 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줬다라고 시인한 이 양모 전 시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인물에 대해서 경찰도 순차 소환 통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일단은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의 가장 본류는 강선우 의원에 관련한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황금 PC에 나오는 언급되는 의원들에 대한 이런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